상암동 한시 청년들 권지웅 민주당 전 비례위원과 함설 국민의힘 전 중앙홍보위원 함께 이 자리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1부 때 못다한 내용 짧게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용기 MBC 취재진 탑승 불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끝에 이제 해주셨던 이야기가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CNN 기자 마이크 뺏고 취재 못하게 일주일 정도 그렇죠. 취재 불허했던 것들 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무언가 행위를 하는 것이 언론에게 어떠한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위협적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굴복하진 않겠지만서도 네네. 말입니다. 네. 저는 되게 이런 오류를 범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곡적인 언론이다, 그런 기사다, 이런 판단은 윤석열 정부가 내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저 언론의 기사는 이제 좀 보기가 싫어, 못 보겠어 등등의 판단으로 돼야 될 문제지, 윤석열 정부가 보기에 특정 언론은 왜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 이렇게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넘어서서 본인들이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그 언론은 배제돼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 내용도 바이든과 날리면은 저희가 앞서 들어봤지만 지금 함슬 위원도 말을 못하겠다고 하실 만큼 애매하다고 말을 하시는 거고, 저는 분명하게 들려요, 바이든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MBC가 편파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술 위원님도 이것과 관련해 짧게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저는 어저께 이제 진중권 교수도 여기에 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MBC를 졸지의 언론 자유를 위한 투사로 만들었다. 저는 이 얘기에 공감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악수입니다. MBC를 데려가지 않은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악수라고 보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적은 MBC여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없애야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를 지금 현재 지지하지 않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야 되는 거겠죠. MBC에 대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악수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또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감 중에 나온 대통령실 수석들의 웃기고 있는 메모 논란, 이 일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좀 걱정된다라고 했는데 뭐가 걱정된다는 걸까요? 일단은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당시 이제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서 두 수석을, 특히 또 김은혜 수석을 많이 질책을 했고, 또 두 번이나 사과를 시킨 사안에 대해서 그래도 여당의 원내대표가 꼭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에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고,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발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이제 되려 이 어떤 누군가가 보기에 충분히 할 법한, 왜 그러냐면 그 상황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10월 29일 날 길을 걷던 사람들이 150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서. 그래서 그 대통령실을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국가가 4시간 동안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했냐. 조금 더 이어서는 왜 이걸 대비하지 못했냐고 질문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수석이 나와가지고 필담을 한다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적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그게 질책당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치면 윤석열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웃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여당이었다 손 치더라도 여당 의원이 당연히 질책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과하시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조치를 한 주호영 원내대표를 위험해 보인다, 나중에 큰일 날 것 같다라고 또 압박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도대체 세상을 너무 좁혀서 보는 건 아닌가?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만 이루어진 사회가 아닌데 좀 더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개인적인 필담, 저도 처음에 뉴스로 접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 또 터진 거지?
굉장히 또 놀랐는데 뭐 명백히 없어도 되는 논란이 생긴 겁니다. 뭐 이것을 자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니까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없어도 되는 논란이고 또 무엇보다 이제 대통령의 진정성에 계속 사과도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진정성에 훼손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수석분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비판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요즘 이렇게 보이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 왜 정부 여당을 엄호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종의 불만을 토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전화 받은 일이 없다면서 전화 의혹을 일축했거든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제가 또 국민의힘 정당인으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는 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해서는 대부분이 스스로를 그 윤핵관 그리고 내가 윤핵관이다라고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윤핵관이 있고 뭐 친윤계가 있고 또 윤핵관 호소인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누구와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뭐 대표적으로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이 누가 어떻게 전화를 받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좀 더 깊이 말씀드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한 게 아니라면 정정 보도를 요청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10월 29일 참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와 관련된 국정 그 감사장에서 의원들이 왜 대응을 하지 못했냐고 질책하는 중에 수석이 이상한 말을 적었고 필담으로 그래서 쫓겨난 것에 대한 항의차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면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조문을 그렇게 가도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와 관련된 질책을 사실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측도 우린 전화한 바 없다라고 항변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작 또 대통령 본인은 이것과 관련해 지금 바쁘시니까 그렇죠. 순방도 가셔야 하고 별도의 말씀이 없으셨는데 또 어제 서영교 의원 전화 연결을 저희가 했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정무수석이나 이런 루트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전화 거는 게 참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본인의 의중이나 본인의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쨌든 이렇게 크게 의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전화로 직접 왜 그랬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지는 않는 행동이신 건가요? 일단은 뭐 대통령께서 직접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다 부담이고 또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또 말 한마디 잘못되면 또 여러 가지 파장에 이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별로 친하지도 않은 소위 뭐 친윤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분들과 전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가까운 분들이 굳이 또 기자분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또 금방 또 소문 내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당이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길게 하셔야 되고 또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하셔야 되는데 한 5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뭐 중간에 레임덕도 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텐데 그때마다 정말 대통령을 안전하게 우리 당이 서포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문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은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그리고 워낙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아는 순간 사실은 줘야 될 정보를 직접 주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수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의견을 전달받아도 좀 반발을 하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하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상황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진짜 12구 참사 관련해서 그 두 수석을 사과시키고 퇴장시킨 것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하면 저는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되게 큰 파장을 넣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오전에 이제 출국하실 때 이제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또 배웅을 나가셨어요.
근데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고 그런 내용은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요. 두 분이 너무 화기애애하게 배웅하시고 또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봤습니다. 네. 이제 취임 6개월 여론조사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서 방송 3사에서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했습니다. KBS는 30.1%, MBC는 33.4%, SBS는 28.7%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개요를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KBS는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MBC는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7일에서 8일까지, SBS는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MBC와 같은 기간입니다. 7일에서 8일까지 이틀간 조사를 했는데 자세한 여론조사의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긍정평가와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KBS 30, MBC 33, SBS 28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뭐 제가 좀 통시적으로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갤럽이라고 하는 기관의 여론조사를 좀 보고 왔는데 네. 역대 대통령 그러니까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 중에서는 두 번째로 6개월 시기에 취임 6개월 시기에 부정평가가 높은 대통령이에요. 네네. 그리고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를 그 조사에 따르면 긍정의 이유 1위는 모름입니다. 잘 모르겠다.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지만 왜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가 1위고 2위는 사실 그렇게 되고 부정평가의 1위는 무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윤석열 정부가 6개월간 좀 보여줬던 것의 단면이 아닌가 싶고 근데 지지율이 낮아진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몇 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보세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좀 초기긴 했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소상공인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시정연설을 하러 오셨고 그때 협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 이상으로 일괄 코로나 보상을 하겠다라고 네. 했을 때 사실 그때 민주당은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오면 같이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했었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저는 좀 기회였는데 그것 이후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그때 국민의힘에서 연찬회 같은 걸 했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참여해서 이제 전 정부 탓 야당 탓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럴 때가 저는 조금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시지는 않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정 전체의 책임자인 어떤 대통령의 모습으로서는 국민들이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함슬 의원님 어떠세요? 조금 전에 이제 통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놀랐는데 MBC가 제일 높게 나왔네요. 그러게요. 33%. 네. 33%. 뭐 물론 뭐 그냥 당연한 뭐 깨끗한 보고였겠지만 네네네. 33% 제일 높게 나와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참사, 이번 가슴 아픈 비극에서 뭐 30% 뭐 이게 직후인 것 같은데 나왔다는 것 보면서 이제 국민들께서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비교가 되는 대상은 뭐 직전 정부이기도 하지만 세월호 참사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가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잘 하고 계신다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네. 권지웅 의원님께서 인용해 주신 갤럽의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자체 조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 이어가 보실게요. 근데 그 이제 함슬 위원께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괜찮았다라고 응답한 게 30%대인데 사실 부정적인 평가가 70% 안팎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적절히 이제 대응했다고 보지 않는 여론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정부의 대응은 뭐 완전히 완벽했다가 아니라 잘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에 비해서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 대해서는 30%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은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두 분 모셔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말 시간이 순식간에 흐르는데요. 짧게 질문 한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을 강제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정치쇼라고 밝혔는데 이재명 대표 이것과 관련해 어제 또 입장도 간단하게 발표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의 이 검찰의 수사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까지 칼끝을 겨눌 것이냐, 검찰 수사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네, 저는 뭐 당연히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몸통이 이재명 대표이라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런 수사의 대상인 뭐 정진상 씨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흐트러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 보면서 그 이문세 씨 그 사랑이 지나가면 노래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 보아도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없이 많이 만나고 같이 일을 하고 또 그래도 결국엔 자신이 불리하면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버리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특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문세 노래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네, 마지막 코멘트 드립니다. 저희가 한 20초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영장이 적시된 검찰의 주장인 것이라. 예. 근데 그 검찰의 주장이 대부분 남욱, 김만배, 유동규 등의 증언에 기반하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검찰이 좀 편파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는 건 검찰의 과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박영수 특검과 딸과 관련된 어떤 의혹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향후 수사와 관련해 또 두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한시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